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방복규는 우리가 공채가 있고요. 특채가 있죠. 그죠? 공채는 주로 몇 과목을 치냐 소방복규에서의 공채는 4개를 치면 4개. 그래서 4개.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소방기본법. 하재방 소방설 설치법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소방 시설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설 공사업법이 있어요. 소방설 공사업법. 그 다음에 뭘 본다? 위험물법을 보는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거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법을 칩니다. 공채는 4가지. 소방학 특채는 몇 과목을 치냐면 소방학 특채는 이 2과목을 쳐요. 소방학 특채는. 그래서 소방학 특채에서 물어봐요. 소방학 경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오케이. 소방 경채는 여기 2가지에서요. 기본 법과 시행령만 나와요. 시행규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시행령 별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용태 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학과 경채는 여기 10문제, 여기 10문제 치면 됩니다. 그런데 공채는 어떠냐면 여기 5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소방학과 외 공채는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시행규칙까지. 더 많겠죠, 그죠? 바뀌어져야 되면 사실은 경채가 4개를 쳐야 되고, 공채가 2개를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4개를 다 친다 보시면 됩니다. 복규가 가장 간단하고 사실은 가장 솔직한 과목입니다. 한 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점 맞기 위해서는 이 법을 책상에 다 적어 놓잖아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있는 대로 나오는 거거든. 판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린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시험에 비해 올해가 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보고요. 작년도 수준 정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규가 더 잘 맞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규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복귀를 몇 번 봤겠습니까? 몇 번 봤을까요, 복귀를? 수업을 해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도 제가 다 못 외웁니다, 전부 다. 그렇겠죠, 그죠? 안 보면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죠? 계속 어때요? 계속 봐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형태가 있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하재가 났고요. 여기 사람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되겠어요? 사람이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돈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100억이 있어, 100억이. 그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곧 죽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억을 갖고 오겠어요? 사람을 살리겠어요? 물론 사람이 안 살려도 관계 없다라면. 그래도 사람 살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옆에는. 쓰레기죠. 그죠? 이런 애들은 물론 소방은 자질이 없는 애들이 포기를 하시고 경찰을 가든 해야 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저도 마저 돈을 챙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가장 중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신체. 생명 다음 신체. 그 다음 뭐다? 재산 보호가 되겠죠. 자, 이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설치해야 되겠어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뭘 설치해야 되겠어요? 소방기관을 설치해야 되겠죠. 소방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화재를 예방과 경계와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죠. 1장이죠. 1장 있고 법에 보면 1조가 있어요. 크게는 제일 큰 게 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조가 되겠죠. 형태가 됩니다. 자, 예방과 경계와 진압이 있는데 차이점 뭐겠어요? 예방, 경계, 진압. 예방과 경계, 진압.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하재라는 것은 결국은 실하든 방하든 실수의한 불이든 고의한 불이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냐면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소화할 필요성 있는 게 하재가 되겠죠. 폭발이든 간에 플러스 알파에서 폭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예방이라는 것은 하재를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하재 이전에 막는 걸 예방이라는 거예요. 예방. 이걸 벤션이라 합니다. 하재 이전에 막는 것을 예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경계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이후에도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계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계는 뭐냐면 프리코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리코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주의입니다. 주의. 그러니까 이전에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벤션, 프리코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더 큰 개념이다. 진압이라는 것은 뭐야? 불을 끄는 거죠. 이걸 진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예방과 경계와 진압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소방서입니다. 그죠? 소방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하면 누가 받겠어요? 전화를. 1번 제가 신고를 하잖아. 여기서 여기 불나서 신고를 하면 동작 소방서. 2번 동작 소방서에 있는 센터, 근처의 센터. 3번 서울시 129 종합상황실. 4번 청와대. 누가 받을 것 같아요? 이 상실에 받아요. 그래서 통합적 관리예요. 그래서 센터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하겠죠. 그죠? 이게 129 종합상황실입니다. 그럼 얘들은 계속 근무해야 되겠습니까? 뭐 12시 마치고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풀로 근무해야 되겠죠. 그래서 24년 운영돼야 되는 거고요. 얘들은 설치해야 됩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법 규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할 수 있다가 나오고요. 해야 된다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차이 좀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해야 된다는 말은 뭐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인력 종합 상황실 없는 데는 없어요.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소방서에도 있고요. 소방본부에도 있고요. 안전처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권자 누구냐면 서장과 본부장과 안전처 장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5명 발생되게 되면 보고해야 돼요. 어디로? 본부로. 본부에서 어디로? 안전처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일반적 소방기관 설치에 대해서는 얘는 구체적 사항은 대령에 정해요. 대통령령에 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 규정상에 기본법이 있다 했죠. 그죠?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기술하냐면 기본법 시행령에다 기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기술할 수 없다라면 어디에다가 시행규칙 기술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요. 법이 있고 뭐가 있다? 기본법,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기술하겠다는 말을 뭐로 표시하냐면 이 말을 대통령령에 정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기술하겠다는 말을 뭐로 표현하냐? 총리령에 정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총리령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안전처는 어디 속이냐면 어디 속이겠어요? 행자치부겠어요? 국무총리겠어요? 국무총리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행정자치부 안에 있다라면 행정자치부령에 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정하겠다는 말을 대령에 정하겠다. 시행규칙에 정하겠다는 말을 총리에 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은 법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에다가 모든 걸 다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시행이 기술하는 거고요. 시행령에다 모두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다 기술한다? 시행규칙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기술하겠다는 것을 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은 총리로 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중요한 것은 대령이겠습니까? 총리령이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방기관 설치는 대령이 되는 거고요. 얘는 바로 총리령에 정합니다. 총리령. 그죠? 자, 그래서 소방학과 경체는 대령까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공채는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박물관이 되겠죠. 결국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불이 막기를 위해서 박물관과 체험관이 나오는데 박물관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체험관은 시도일사가 하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종합계획 잡아야 되겠죠. 종합계획. 종합계획은 누가 잡냐면 장관이 5년만 잡는 것이죠. 뭐 세부계획은 시도일이 잡는 거고요. 소방의 날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것도 좀 특이해요. 11월 9일인데 왜 11월 9일이 되겠어요? 왜 11월 9일이 돼요? 119니까 11월 9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어디에서나 또는 뭐예요?
기간 일정이 있는데 생일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국군날도 마찬가지고요. 개천도 마찬가지죠. 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태어난 날이 기준이 되는데 소방의 날만 11월 9일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다? 119 때문에 뭐다? 11월 9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19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9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9일이 됩니다. 요게 바로 총칙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상물이 있죠. 이 대상물을 뭐라 하냐면 이 대상물을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예요. 자,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방 대상물이 돼요. 이게 법 2조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1조는 목적이 되는 거고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 하는 거고요. 2조가 정의가 되는데 자,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이 바로 뭐다?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있죠. 얘가 뭐가 됩니까? 관계인이 돼요. 관계인은 누가 됩니까? 이 건물에 소유자가 있겠고요. 이 건물에 누가 있겠어요? 관리자가 있겠고요. 이 건물에 누가 있겠어요? 점유자가 있겠죠.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소유자죠. 그죠? 요즘에 초등학생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꿈이 뭐냐? 임대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업.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임대업. 그죠?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소방관입니다. 물론 크면 바뀌겠습니다만, 어릴 때는, 그죠? 소방관 인기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업 형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경찰관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되겠고요. 이러한 불이 난 지역을 어떤 지역이란다? 관계, 지역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는 누가 되겠어? 소방대는 불을 끌 수 있는 대는 첫 번째 우리 같은 누구예요? 소방공무원. 두 번째 이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 의무소방원? 모르죠? 군대 대신에 가는 게 있어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의무소방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관에 떨어졌다. 그럼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의용 소방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저씨들로 구성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소방대가 됩니다. 의용 소방대원이 됩니다. 여자도 있을까 없을까? 의용 소방대원이 있어요. 의용 소방대 분야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소방 대상이 됩니다. 소방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자가 뭐다? 소방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소방본부장이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은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서울소방의 업무에 대한 책임자는 서울소방본부장이다. OX. 다시 얘기합니다. 서울소방에서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자는 서울소방본부장이다. 틀린 거예요. 서울소방의 업무에 대한 책임자 누구냐면 원순영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누구예요? 경필형. 그죠? 경남은 준포형이었는데 지금 잘렸고요.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되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알겠죠? 우리 업무는 시도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누가 돼요? 지방직 여러분들은. 그죠? 시도의사 임명해 주는 거예요. 소방 업무에 대한 책임자 누구다? 시도의사가 되는 것이지만 이 본부장은 말 그대로 부장입니다. 부서의 뭐다? 장이 됩니다. 서울소방본부장은 누구냐면 건순경입니다. 경찰 아닙니다. 소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게 뭐 TV에 그 심장이 뛴다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혜빈 나온 거 있잖아, 그죠? 그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순경이더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경찰 아닙니까? 순경이지만 소방본부장입니다. 서울소방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그죠? 6가지가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불을 끌 수 있는 대상물이 되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예를 들어서 팽목항, 즉, 맹골도에서 불이 났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출동하지 않죠? 왜? 소방 대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즉, 항구 안에 메우던 선박만 하나입니다.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되는 거고요. 두 번째, 관계인은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관리자, 건물의 점유자가 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지역은 불안 지역이 되겠고요. 소방대라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되겠고요. 소방대장은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은 말 그대로 부서의 장이 됩니다.